문학 이론가이자 비평가였던 에드워드 사이드는 1978년 저서 오리엔탈리즘에서 오리엔탈리즘을 동양을 지배하고 재구성하며 위협하기 위한 서양의 스타일이라고 일컬었습니다. 사이드는 문화가 어떻게 The Orient, 즉 동양을 모욕적인 스테레오타입으로 단순화하면서 왜곡했는지, 그리고 유럽은 그로부터 자신을 분리하면서 스스로를 정반대, 즉 우월한 문명사회로 보이게 했는지 분석했죠. 사이드는 오리엔탈리즘의 서두에서 몇 구절의 글을 인용했는데요. 마르크스는 그들은 자신을 대변할 수 없으며 대변돼야 한다. 디스레일리는 동양은 커리어다 라는 글을 남겼다고 하죠. 그런 사고방식은 아직까지 서양에서 제작되는 영화나 드라마에 고스란히 적용되고 있습니다. 동양을 그린 서양 영상물들의 상당수는 동양을 자신들의 잣대로 구성하고 나아가 그 구성된 동양을 실천적으로 확대 재생산합니다. 영화적 언어로 이야기하면 서양 영상물들은 동양을 다루면서 캐릭터 유형보다는 스테레오타입을 사용합니다. 캐릭터 유형은 어떤 집단에서든 구성원 각각의 개성을 부각하는 반면 스테레오타입은 기존의 고정관념에 기초하여 구성원들을 단순하고 획일화하죠. 단순하게 고착된 기존의 스테레오타입은 관객들에게 긴 설명을 하지 않아도 된다는 경제성 때문에 감독과 제작자들에 의해 애용됩니다. 하지만 스테레오타입은 현실 속의 생동력과 다채로운 개성을 살릴 수 없어서 뻔하고 지루할 뿐만 아니라 반복적으로 편견을 재생산하게 되죠. 이렇게 일률적으로 어색하고 기묘하게 포장된 동양의 스테레오타입은 세기가 바뀌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살아남아 대중매체 구석구석에 파고들고 있습니다. 이번 편에서는 서양의 영화나 드라마가 어떤 방식으로 스테레오타입을 확대 재생산하고 있는지, 그러한 스테레오타입을 거부한 캐릭터 유형들의 작품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 알아보려고 합니다. 길모어 걸스는 2000년대 초반에 방영되었고 대중적으로 큰 사랑을 받았던 미국 드라마입니다. 드라마의 주인공 로리는 설정상 한국인 레인 킴과 절친한 사이입니다. 레인은 일본계 미국인이 연기합니다. 레인의 엄마 또한 일본계 미국인이 연기했는데요. 레인의 엄마는 시끄럽고 이기적이며 수전노일 뿐만 아니라 레인을 억압적으로 양육합니다. 길모어 걸스의 6번째 시즌에서 로리는 레인의 결혼식에 참석합니다. 불교 신자인 레인의 할머니를 위해 레인의 집에서 올리는 결혼식에서 사람들은 옷걸음과 저고리가 흐트러진 채 6, 70년대에나 입었을 법한 오래된 한복을 입고 있습니다. 남녀는 불상 앞에서 결혼 서약을 하죠. 이어지는 서양식 결혼식 장면 이후 한국인들은 거대한 복주머니에 축의금을 넣고 먹을 것을 싸들고 황급히 자리를 뜹니다. 외국인에게는 그저 이국적인 풍경으로 보이겠지만 한국인에게는 어이없고 의아한 광경입니다. 한편 비슷한 시기에 방영했던 공상과학 시리즈 러스트에서는 한국계 미국인 배우인 데니얼 데이 킴과 김윤진이 한국인 부부로 등장합니다. 배경이 한국으로 설정된 장면들은 한국인들에게 매우 낯설고 불편한 풍경들로 가득하죠. 국적 불명의 초라한 한강대교가 등장하기도 하고 이상하게 생긴 술잔에 알 수 없는 술을 따라서 손님에게 권하기도 합니다. 여태까지 나를 미행한 거야? 물론 2016년 뉴욕에 거주하던 25살 한국계 미국인 윌리엄 유는 배우 존 조의 얼굴을 다양한 영화 속 백인 주인공의 얼굴에 합성한 사진을 Starring John Cho라는 해시태그와 올리며 트위터 캠페인을 시작했습니다. 할리우드는 아시안이 등장하는 원작을 영화로 각색하는 과정에서조차 아시안을 캐스팅해서 배제할 뿐만 아니라 시상식 시즌에서도 아시안 배우들을 소외시키는 행태를 일삼고 있었습니다. 그는 한국계 미국인 존조의 얼굴을 이용해 아시안 배우가 액션, 로맨틱 코미디 등 다양한 할리우드 영화에서 충분히 주연을 맡을 수 있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싶었던 것이죠. 스타링 존조의 감사한 마음을 전했던 존조는 이후 2017년에서 2018년 사이에 2개의 장편 영화 서칭과 콜럼버스에서 주연을 맡았습니다. 서칭은 실종된 딸을 찾으려는 아버지의 노력을 다양한 기기의 화면으로 표현한 획기적인 스릴러 영화이자 감독 아니시 샤건티의 데뷔작입니다. 샤건티와 존조는 다양한 인터뷰에서 이 영화 속 주인공은 어떤 인종의 배우라도 맡을 수 있던 역할이었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할리우드에서 아시안과 관련된 영화는 억지로 동양적인 면을 극대화할 것을 강요받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할리우드에서 아시안 배우는 주로 동양에 대한 서양의 인식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칠 스테레오타입 연기를 요구받고 있었죠. 서칭은 이렇게 미국의 영화계를 잠식해온
아시안에 대한 스테레오타입을 깨뜨린 작품이었습니다. 1979년 영화 에일리언은 극본 속 모든 캐릭터가 중성적으로 쓰여 있었습니다. 주인공으로 시고니 위버가 캐스팅되고 나서야 주인공은 여성 캐릭터가 되었죠. 서칭도 인종에 상관없는 공평한 캐스팅, 즉 컬러블라인드 캐스팅을 거쳐서 존 조를 캐스팅했습니다. 존 조는 서칭을 통해 동양인으로서의 스테레오타입에서 벗어나 그만의 매력을 자연스럽게 보여줄 수 있게 되었죠. 한편 존 조의 다른 출연자 콜럼버스는 한국계 미국인 감독이자 작가인 코고 나다의 데뷔작입니다. 정확하면서 서정적으로 카메라에 담긴 현대 건축과 감독이 만들어낸 섬세한 감정선으로 극찬을 받은 콜럼버스 또한 서칭과 마찬가지로 존 조의 캐릭터가 얼마나 별나고 동양적인지에 대해 표현하지 않았습니다. 영화의 초점은 아름다운 건축물을 품은 도시 콜럼버스와 그곳에 있는 두 주인공의 성장을 다루고 있죠. 이 두 한국인 캐릭터들은 스테레오타입에 얽매이지 않은 캐스팅과 스토리텔링의 결과로 만들어진 한국인 캐릭터였습니다. 그리고 스타링 존초가 큰 반향을 불러일으켰던 2016년 한국인으로서의 정체성과 문화를 내세운 작품이 TV에 첫 방영됐습니다. 바로 Kim's Convenience, 김씨네 편의점이었죠. 최인섭이라는 한국 이름을 가진 한국계 캐나다인 인스최의 연극 극본을 각색한 김씨네 편의점은 캐나다의 공영방송 CBC에서 방영한 시트콤입니다. 김씨네 편의점은 서양 매체에서 여러모로 획기적인 시리즈였습니다. 시리즈의 공동 제작자 중 한 명은 원작자인 인스최였고 주요 등장인물은 김씨네 가족 4명으로 모두 아시안이었습니다. 극 중에서 한국 사람과 한국 문화는 생경하고 편견 있는 시선이 아닌 진정성과 진심이 담긴 시선으로 비치고 있었습니다. 김씨네 편의점은 넷플릭스에서 시청이 가능해지면서 국제적으로 알려지게 됐고 입소문도 타면서 한국인 이민자와 2세뿐만 아니라 다양한 인종과 세대 공감을 얻었습니다. 하지만 김씨네 편의점은 시즌 3부터 작품성이 문제가 있다는 평을 받기 시작했습니다. 급기야는 시즌 6까지 계약이 되어 있었음에도 5번째 시즌에서 급히 마무리가 되고 말았죠. 시즌 5를 찍고 있으면서도 그것이 마지막이라는 것을 몰랐던 출연진은 시즌 6 취소 소식에 대해 유감과 서운함, 슬픔, 일부는 분노를 표출하기도 했습니다. 김씨네 편의점의 주인공 중 하나인 정을 연기한 배우 시몰 리오는 페이스북을 통해 김씨네 편의점 제작 과정이 매우 열악했고 심지어 인종차별적이었다고 토로하기도 했죠. 출연진이 SNS에서 공유한 제작 뒷이야기로 인해 김씨네 편의점은 서양 대중매체에서의 한국인 그리고 아시안을 표현하는 모범적인 케이스에서 안타깝게도 인종차별적인 스토리텔링의 예로 재조명되었습니다. 과연 무슨 일이 있었던 것일까요? 김씨네 편의점의 제작자 인스최는 원래 배우였습니다. 하지만 캐나다 연극계와 영화계에서 인스최가 할 수 있는 역할은 얼마 없었습니다. 중국 식당 직원, 아시안 조폭, 의무적으로 다양한 인종을 보여주려는 상업 광고 등이 전부였고 인스최가 진정으로 하고 싶은 역할은 대부분 백인들의 차지였죠. 이 상황을 바꿔야겠다고 느낀 인스최는 김씨네 편의점의 극본을 쓰기 시작했습니다. 7년에 걸쳐 완성된 극본에는 그가 만 1살에 가족과 함께 토론토에 이민을 가서 정착한 경험과 삼촌이 운영하던 킴스 그로서라는 편의점 2층에 살았던 기억을 담고 있었습니다. 인스최는 극본을 다양한 극단에 보내봤지만 전부 거절당하던 끝에 2011년 토론토 프린지 페스티벌에서 김씨네 편의점을 선보였고 이를 눈여겨본 소울페퍼 극단이 이 연극을 무대에 올렸습니다. 극찬과 기립박수를 받으며 캐나다 전국을 투어한 김씨네 편의점은 2016년 캐나다 공영방송 CBC의 주목을 받아 시트콤으로 제작되게 됩니다. 인스최가 제작자였지만 드라마 제작과 연출 경험이 없었기 때문에 CBC의 다양한 시트콤을 제작한 베테랑 프로듀서 케빈 화이트가 공동 제작자로 합류했습니다. 이렇게 만들어진 김씨네 편의점 시트콤은 한국 이민자의 삶을 그저 있는 그대로 자세하고 따뜻하게 보여주었고 뉴욕타임즈는 이 점을 크게 칭찬하며 김씨네 편의점을 혁명적이라고 말했습니다. 꼬리곰탕, 갈비찜 등 한국 음식이 자연스럽게 대화 도중 언급되기도 하고 광복절 같은 한국의 국경일 대화에 등장하기도 하죠. 한국계 캐나다인이 연기한 엄마와 아빠는 대화 사이사이에 자연스럽게 한국식 추임새를 넣기도 했습니다. 여보! Hi, what you doing? Helping find the boyfriend. 아이 참. 하지만 김씨네 편의점의 시작이 모두 완벽했던 것만은 아니었습니다.
처음부터 조금씩 불편한 점들이 발견되고 있었죠. 엄마와 아빠 역할을 하는 배우들은 모두 평소 원어민의 억양을 구사하지만 시트콤에서는 과장된 한국 억양이 섞인 발음으로 연기해야 했습니다. 그리고 유이즈처럼 한국에서 교육을 받은 사람이라면 웬만해서 틀리기 어려운 문법을 항상 틀리게 해서 부부가 broken English를 하게 했죠. Hello, miss. It's pretty unlikely that Korean speakers would say hero since their L sound can map on to the English L. You is old. You is old too. 흥미롭게도 아빠의 악센트는 사실 배우 이선영 씨의 선택이었다고 합니다. 이민자로서 영어를 늦게 배워야 했고 다른 사람에게 자신의 감정을 제대로 표현하지 못하는 아빠의 답답함을 대변하는 방법의 하나라는 것이죠. 하지만 과장된 악센트와 엉터리 영어로 한 번쯤 놀림을 받은 경험을 갖고 있는 아시안 커뮤니티에서는 이런 말투를 반기지 않는 반응이 많았습니다. It's all about the flow, yo. It's all about the flow. Flow. I think he said. 또 주요 등장인물 중 하나의 이름은 김치입니다. 본명이 있지만 오랫동안 김치로 알려져서 거의 이름으로 굳어진 상태죠. 김치는 한국을 대표하는 음식이기도 하지만 한국 사람과 깊게 연결된 음식이다 보니 서구 사회에서는 인종차별주의자들에 의해 한국인을 비하하는 명칭으로 쓰이기도 했습니다. It all smells like fucking kimchi. My tastes like kimchi.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요 등장인물을 김치라고 부르게 한 것은 그다지 좋은 선택이 아니었습니다. 시즌 1에서 김신의 가족은 한국에서 온 손님 나영이를 맞이합니다. 나영이는 등장인물들이 코스플레이를 하고 있냐고 물을 정도로 서양의 아시아 여자, 특히 일본 여자와 연관짓는 요소를 과장되게 표현한 옷을 입고 있었습니다. So happy, yeah. 시즌 1의 또 다른 에피소드는 똥침이란 주제를 중심으로 흘러갑니다. It's called a dongjin. Is that prison slang? No, it's Korean. 다양한 한국인 캐릭터들이 이상할 정도로 똥침에 집착을 합니다. 이 에피소드의 작가와 연출은 모두 백인이었습니다. 김신의 편의점에서 발견된 문제가 대부분 공유하는 공통점은 이 문제를 충분히 지적할 수 있었던 한국인이 자리에 없었거나 충분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없었다는 것입니다. 한 극본에 오랜 시간을 할애해서 홀로 작업하는 환경에 익숙했던 인스최는 김신의 편의점이 시트콤으로 만들어지기 시작하면서 상당히 빠른 제작 환경을 경험하게 됩니다. For TV, it's with a lot of other personalities and voices and incredible imaginations in a room for a very short amount of time. 하지만 한국인 가족에 관한 시리즈였음에도 불구하고 작가들에게는 한국 문화와 관련해서 참고할 수 있는 자료가 전혀 제공되지 않았습니다. 인스최 말고는 한국인이나 한국계 작가가 단 한 명도 없었으며 제일 마지막 시즌에서야 한국인 작가 진 킴이 뒤늦게 합류했죠. 주로 백인 작가들이 극본을 썼습니다. 인스최는 시리즈 제작 과정에서 영향력이 점점 줄어들었으며 공동 제작자였던 케빈 화이트가 주로 시리즈를 통솔하게 됩니다. 김신의 편의점의 6번째 시즌을 취소한다며 2021년 3월에 공식 트위터에 올린 글에는 두 제작자가 모두 각각 다른 프로젝트로 옮겨가겠다는 의사를 표시했다는 설명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제작 과정에 대한 출연진들의 이야기가 이어지면서 시즌 6 취소의 원인이 단순히 제작자들의 부재만은 아니란 것을 알 수 있었죠. 시무 리오는 6월 자신의 SNS에 제작 과정 중 반복됐던 불공평한 대우를 밝혔고 김신의 편의점에서 엄마 역할을 맡은 윤진희 씨는 아시안으로서 여성으로서 모멸감을 느꼈던 더욱 안타까운 경험을 SNS에 공유했습니다. 출연진은 김신의 편의점의 성공에도 불구하고 다른 CBC 드라마에 비해서 적은 액수의 출연료를 받았습니다. 또한 드라마에서 배우가 자신의 캐릭터에 대해서 여러 가지 제안을 하거나 제작자로 참여 시리즈를 이끌어 나가기도 하는 북미 드라마의 제작 환경과 달리 김신의 편의점 배우들에게는 자신이 맡은 캐릭터에 대해서 목소리를 높일 기회가 주어지지 않았죠. 오히려 한국 문화와 관련된 연기자들의 피드백을 제작진이 의심하고 심지어 반박하기까지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출연진은 새로운 사실을 알게 되죠. 애초에 시트콤의 창작자는 인스최였지만 실질적인 제작자는 공동 제작자였던 케빈 화이트였고 화이트는 다양한 조건을 내걸며 시트콤을 컨트롤했을 뿐만 아니라 이 사실을 출연진에게 감췄다는 것이었습니다. 김신의 편의점 팬들에게 더욱 실망감을 안겨준 소식은 주요 인물 중 유일하게 백인이었던 셰넌을 위한 스핀오프 시리즈가 만들어지고 있으며 그 시리즈의 제작자는 바로 케빈 화이트라는 것이죠. What?
한국인으로서의 시점은 물론이거니와 이민자로서의 시점도 갖고 있지 않은 백인 케빈 화이트의 지휘 아래서 주로 백인 작가들이 들려주는 김씨네 편의점 이야기는 시즌을 거듭할수록 우스꽝스러워졌고 각각의 캐릭터에 할애되어 있던 스토리는 희미해지거나 맥락 없이 흘러가고 말았죠. 한국인들이 등장하는 김씨네 편의점은 스테레오타입이 아닌 진정성 있는 이민자의 목소리를 들려준 듯 했습니다. 화면 속에서는 잠시나마 그런 모습을 재현해 주었죠. 하지만 한국인의 존재감이나 레프레센테이션이 미약한 제작 과정은 큰 호응을 불러왔던 이 시트콤의 미덕을 모두 쓸모없이 소진하고 말았습니다. 김씨네 편의점을 사랑했던 시청자들에게 결국은 씁쓸함을 남겨주었죠. 김씨네 편의점 출연진이 겪은 제작진 속 한국인 그리고 한국에 대한 인식의 부재는 한국인이 등장하는 대부분의 영상물에서 일어나고 있는 문제였습니다. 때문에 서양 대중 매체에서 제작 과정에 참여하는 한국계 창작자들은 본인의 목소리가 화면 속에서도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했죠. 목소리를 낼 수 있는 한국계 배우들도 한국 문화와 한국인에 대한 왜곡된 인식을 막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한국계 캐나다인이지만 한국 음식이 조리되는 과정을 몰랐던 인스최와 한국 음식에 대한 정보가 없는 백인 작가들이 쓴 대본을 엄마를 연기한 윤진희 씨가 지적하지 않았더라면 다양한 한국 음식의 이름과 요리 과정이 완전히 틀린 채로 방송되었을 것입니다. 한국계 캐나다 배우 산드라 오는 골든글러브 텔레비전 부문에서 2차례 이상 수상한 최초의 아시안 배우이며 아시아계 배우로서는 최초로 에미상 여우 주연상 후보에 올랐습니다. 산드라 오는 인터뷰에서 자신이 참여하는 작품에 자신의 문화와 배경을 담으려 노력했다고 말했죠. 산드라 오에 의하면 할리우드는 한국 문화나 한국 문화의 깊이에 대한 이야기를 쓰려고 하지 않기 때문에 스스로 노력해야만 했다는 것입니다. 러스트에 출연한 데니얼 데이킴도 파일럿 에피소드의 대본을 아시안에 대한 편견의 지뢰밭이라고 표현했습니다. 주어진 체제 안에서 일해야 했지만 본인이 맡은 역할이 스테레오타입으로 변하지 않도록 줄곧 신경 썼다고 합니다. 내가 사랑했던 모든 남자들에게의 주인공은 설정상 한국계 미국인입니다. 작가 제니 한은 이 책이 넷플릭스 영화로 각색되기까지 67개의 제작사를 거쳤지만 한 곳 빼고는 모두가 백인 주인공을 원했고 주인공으로 아시안을 캐스팅하는 것은 전혀 고려하고 있지 않았다고 합니다. 소설의 각색 과정에서 제니 한에게 가장 중요했던 것은 주인공이 본인과 같은 아시아계 미국인이어야 했던 점이었고 제니 한의 선택으로 관객은 스크린을 통해 아시아계 미국인이 연기하는 한국인 캐릭터와 그와 관련된 한국 문화를 접할 수 있었습니다. 중국계 미국인인 데니얼 총이 제작한 We Bare Bears는 곰 3마리의 샌프란시스코 생활을 다룬 애니메이션 시리즈입니다. 그리고 주요 등장인물 중 하나는 한국인 여자아이 클로이입니다. 이 시리즈에는 한국인 애니메이터들이 다수 참여하고 있어서 한국 문화와 관련된 에피소드는 주로 한국인 제작진들의 스토리텔링을 통해 완성되었습니다. 그리고 클로이가 등장할 때마다 클로이의 가족과 문화를 묘사한 장면들은 마치 한국에서 제작된 애니메이션처럼 자연스럽고 생동감 있죠. 위 베어베어스는 한국에서 큰 인기를 얻고 드라마 도깨비에 등장하기도 했습니다. 동양은 스스로를 대변할 수 없기 때문에 서양인인 자신들이 대변해야 한다는 오리엔탈리즘에 기초한 시선은 수많은 영상 매체에서 잘못된 대변의 결과물로 빚어진 스테레오타입만을 재생산했습니다. 편향된 시선에 기초한 동양은 존재한 적도 없었고 존재하지도 않죠. 스테레오타입의 경제성에 빠져 캐릭터 유형을 희생시킬 때 플롯은 밋밋해지고 작품은 생기를 잃습니다. 다양한 예술 문화 부문에서 한국이 두각을 드러내기 시작함에 따라 영상 매체에서도 한국을 가까이서 보여주려는 노력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서구 사회에서 고군분투해온 한국계 창작자들의 목소리에 힘이 실릴 날도 멀지 않았겠죠. 영화, 드라마 이야기와 영상물 속 시각적인 요소의 의미에 대한 이야기를 더 보고 싶으시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려요. 이상 당신이 모르는 감독의 마음, 단감모였습니다.